은숙은 7대의 뺨을 잊지 않겠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7대의 뺨, 즉 그들은 폭력성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상처. 은숙과 같은 피해자들은 아마 5.18 민주화운동이 그런 상처로 평생 남을 겁니다. 은숙은 상처를 잊기 위해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뺨 한 대씩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극을 보고 난 뒤 은숙은 더 이상 7번째 뺨을 잊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7대의 뺨은 5.18 민주화운동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들도 그날은, 우리도 그날, 역사도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숙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날의 기억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또 잊으려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분수를 보고 민원실에 매일 전화를 해 더 이상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상처를 치려 하더라도 한 번 받은 상처는 흉터를 보고 흔적을 보고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은숙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벌써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69페이지에서 말합니다. 아픈 과거를 숨기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잘못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용기 내어 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소설의 3장부터는 동호가 죽고 시민군이 계엄군에게 패배한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그들은 금열분자, 빨갱이라는 딱지를 달고 연행되어 끔찍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4장 쇠와 피는 김진수, 그리고 함께 감옥에 가게 된 대학생들의 고문 과정이 여과 없이 묘사되어 5.18 1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동호와 함께 상무관에서 일했던 김진수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함께 감옥에 가게 된 교대 복학상을 통해 계엄군이 쳐들어와 사륙하던 5.18 당시 현장과 살아남았지만 빨갱이라는 딱지를 달고 진수와 함께 감옥에 잡혀 들어와 가혹한 고문을 받았던 기억, 그리고 그로 인한 후유증을 조심스럽게 보여줍니다. 둘은 밥을 같이 먹는 짝이 되었는데 이 이야기의 관찰자가 되어 서술합니다. 김진수는 총기를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감옥에서도 유난히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결국 석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는 심지어 살아있다는 것이 치욕이라 느꼈습니다. 출소 후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자살했습니다. 비록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독한 후유증은 그를 늘 현실에서 동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서가 끝나면 그들은 침착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하든 소청의 개머리판이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는 두 팔을 머리를 감싸고 벽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그들은 등과 허리를 밟았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아 내가 몸을 뒤집으면 군화로 정강이를 짓이겼습니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도청 앞 스피커에서 연주곡으로 들려나온 애국가에 맞춰 군인들이 발표한 건
오후 1시경이었습니다. 시위대열 중간에 서 있던 나는 달아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이 산산나 흩어졌습니다. 총소리는 광장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높은 건물마다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앞에서 맥없이 쓰러지는 사람들을 버려둔 채 나는 계속 달렸습니다. 광장에서 충분히 멀어졌다고 생각되었을 때 멈췄습니다. 허파가 터질 듯 숨이 찼습니다. 땀과 눈물이 얼굴이 흠뻑 젖은 채 셔터가 내려진 상장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보다 강한 몇몇 사람이 다시 거리 가운데 모여 예비군 훈련소에 가서 총을 가져오자고 의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우리를 다 쏴 죽일 거란 말이요. 우리 동네는 집에까지 공수들이 들어왔어. 무서워서 나는 머리 밑에 식칼을 두고 잤어. 말이 됩니까? 저쪽은 총이 있는데 수백 발을 저렇게 백주 대낮에 쏘는데.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온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중에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쏠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환이 모두 80만 발이었다는 것을. 그때 그 도시의 인구가 40만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의 몸에 2발씩 죽음을 박아 넣을 수 있는 탄환이 지급되었던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학생 대표의 말대로 우리가 총기를 도청 로비에 쌓아놓고 깨끗이 철수했다면 그들은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눴을지도 모릅니다. 그 새벽 캄캄한 도청 계단을 따라 글자 그대로 콸콸 소리를 내며 흐르던 피가 떠오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건 그들만의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들을 대신한 거였다고. 수천 곱절의 죽음, 수천 곱절의 피였다고. 소설 중에서 동호는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쏠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라고 117페이지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군인들과 다른 조건에서 군인들에게 맞서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조건이었지만 그들은 적어도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과는 다르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무리 시민군이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고문을 받던 이들은 이듬해 성탄절 특사로 석방됩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으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고통은 끝나긴커녕 선명해집니다. 자신을 괴롭힌 이들을 죽을 때 꼭 데려가겠다며 분노하는 사람, 트라우마에 지쳐서 손목을 6번이나 그은 사람, 살아남았다는 것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광주는 지나간 일이 아닌 겁니다. 비록 더 이상 누구도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